한국인들은 다 똑같아. 한 친구의 말로 생긴 오해 때문에 최고의 친구를 잃을 뻔했습니다. 압도적인 축구 실력과 예의 바른 그녀의 모습에 친구들뿐만 아니라 영국이 들썩거립니다. 배신과 우정 사이에서 깨달은 진짜 한국의 모습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제 이름은 사만다예요. 저는 13살이고 런던에 살고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은 축구예요. 어렸을 때부터 매주 일요일마다 아빠와 저는 낡은 갈색 소파에 앉아서 프리미어 리그 경기를 함께 봐요. 저희는 토트넘 호스퍼를 응원해요. 저는 모든 선수의 이름, 포지션, 심지어 그들이 큰 경기 전에 무엇을 먹는지까지 알고 있어요. 웨스트필드 중학교의 첫 학기를 시작했을 때 환영회에서 메이라는 소녀를 만났어요. 그녀는 작년에 중국에서 전학을 왔어요. 메이는 항상 깔끔한 포니테일로 묶은 긴 검은 머리카락을 가졌고 수학을 잘했어요. 저희는 빨리 친구가 되었는데 그 이유에는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도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겉으로만 친절한 척해. 어느 날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으면서 메이가 말했어요. 얼굴에는 웃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한다니까.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어떻게 알아? 메이는 포크로 파스타를 찔렀어요. 예전 학교에 한국인 친구가 있었는데 걔가 내 비밀을 여기저기 퍼뜨리고 다녔어. 난 그 이후로 한국 사람들은 믿지 못하겠어. 복도에서 한국 학생들을 볼 때마다 메이는 저에게 속삭였어요. 와, 한국 사람들은 항상 자기들끼리 몰려다녀. 다른 사람들과는 친구가 되고 싶지 않다는 거지. 저는 그녀의 말을 믿었어요. 저는 한국 사람들과 진짜로 대화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모든 것이 바뀐 화요일이 왔어요. 비가 내리고 있었고 제가 학교 축구 클럽에 가입한 첫날이었어요. 제가 첫 연습을 위해 운동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제가 본 것 중 가장 놀라운 축구 실력을 가진 소녀가 있었어요. 그녀는 물처럼 움직였고 제가 아주 빠르게 콘 사이로 공을 드리블했어요. 저 아이는 누구예요? 제 옆에 서 있는 키 큰 소녀에게 물었어요. 지은이에요. 한국에서 왔어요. 2달 전에 이사 왔지만 너무 잘해서 이미 우리 팀 주장이 됐어요. 저는 지은 경기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녀는 빠르고 강했어요. 그리고 경기 매너도 훌륭했어요. 그녀는 계속 멈춰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었어요. 새로운 선수가 슛을 놓칠 때 지은은 시간을 내서 발을 올바르게 위치시키는 방법을 보여줬어요. 누군가 넘어졌을 때 지은은 제일 먼저 달려가서 손을 내밀고 미소를 지었어요. 그녀는 정말 친절해 보여요. 저는 혼란스러워하며 말했어요. 이것은 메이가 한국 사람들에 대해 말해준 것과 달랐어요. 연습 후 지은은 밝은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걸어왔어요. 새로 왔구나. 나는 지은이야. 그녀가 말했어요. 그녀의 영어에는 리듬이 실려있는 느낌이었어요. 패스가 정말 좋더라. 함께 연습하자. 제 심장이 작게 뛰었어요. 팀 주장이 저와 연습하고 싶어 한다고요? 저도 미소를 짓지 않을 수 없었어요. 나는 사만다라고 해. 그리고 좋아, 같이 연습하자. 다음 날 점심시간에 저는 메이에게 지은에 대해 말했어요. 그녀의 얼굴은 먹구름처럼 어두워졌어요. 주장이라서 친절한 척하는 거야. 메이가 눈을 굴리며 말했어요. 속지 마. 하지만 처음으로 저는 메이가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저는 지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는 것을 봤어요. 친절함과 존중으로요. 그것은 전혀 가짜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저는 축구선수 모양으로 붙여놓은 야광별이 있는 천장을 바라봤어요. 저는 지은의 미소와 그녀가 운동장에서 모두를 도왔던 방식에 대해 생각했어요. 아마도 저는 어둠 속에서 스스로에게 속삭였어요. 내가 지금껏 잘못 생각했을지 몰라.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방과 후에 지은과 축구 연습을 했어요. 그녀는 제가 전에 본 적 없는 기술들을 가르쳐 주었고 제 실력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향상되었어요. 저는 우리의 연습 시간을 기다리게 되었어요. 어느 비 오는 금요일 지은이 학교 복도에서 눈을 반짝이며 저에게 달려왔어요. 사만다. 나한테 내일 토트넘 경기 티켓 2장이 있어. 손흥민 선수가 출전하는데. 나랑 같이 가지 않을래? 제 심장이 뛰었어요. 토트넘 경기라니요. 한국 응원단 구역에 앉을 거야. 정말 재미있을 거야. 저는 들떴지만 한국 팬들에 둘러싸여 있는 것은 조금 걱정이 되었어요. 너무 시끄러우면 어떡하지? 경기장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어떡하지? 저는 메이가 한국 사람들에 대해 말했던 모든 것들이 생각났어요. 다음 날 저는 토트넘 경기장 밖에서 지은을 만났어요.
그녀는 손흥민 선수의 번호가 등에 적힌 파란색 팀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뺨에는 작은 한국 국기가 그려져 있었어요. 최고의 경기를 볼 준비 됐지? 그녀가 환하게 웃으며 물었어요. 저는 긴장을 숨기려고 노력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입구로 걸어가면서 큰 인파와 합류했어요. 저는 혼란에 대비했지만 제가 본 것은 전혀 달랐어요. 한국 팬들은 입장을 기다리는 동안 완벽한 줄을 서 있었어요. 밀치거나 떠미는 일은 없었어요. 그들은 조용히 대화하고 티켓을 하나씩 보여주었어요. 몇몇은 나이 든 팬들이 길을 찾도록 도와주었어요. 와, 정말 질서정연하다. 저는 완전히 당황해서 지은에게 말했어요.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당연한 거 아니야? 한국 사람들은 공공장소에서 보통 그래. 저는 한국 팬들이 앉은 구역은 특히 바닥이 깨끗했어요. 몇몇은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남긴 쓰레기를 줍고 있더라고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이 팬들은 제가 지금까지 본 어떤 축구 관중보다도 더 조직적이고 깨끗했어요. 한국인 구역에서는 제가 분명히 한국인이 아닌데도 모두가 미소로 저를 환영했어요. 한 나이 많은 남자분이 가방에서 이상하게 생긴 간식을 저에게 건네주었어요. 이게 뭐야? 저는 지은에게 물었어요. 오징어 말린 거야. 한국에서 인기 있는 간식이야. 먹어봐. 저는 조심스럽게 한 조각을 먹어봤고 달콤하면서도 짭짤한 맛에 놀랐어요. 경기가 시작되었고 토트넘은 멋지게 경기하고 있었어요. 손흥민 선수가 첫 20분 안에 골을 넣었고 한국인 구역은 환호성을 질렀어요. 지은은 위아래로 뛰었고 저도 흥분을 느끼며 함께 뛰었어요. 손흥민 선수는 정말 대단해. 저는 진심으로 감탄하며 말했어요. 맞아, 연습도 무척 열심히 한대. 지은이 대답했어요. 매일 추가로 몇 시간씩 더 한다고 하더라. 하프타임이 되었을 때 토트넘은 2-0으로 이기고 있었어요. 지은과 저는 경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우리 앞줄에서 소동이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지? 저는 발끝으로 서서 보려고 했어요. 중년 남성이 자리에서 쓰러졌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움직이지 않았어요. 주변 사람들은 당황해서 한국어로 빠르게 말하고 있었어요. 지은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일어났어요. 제가 심폐소생술을 할게요. 지은은 남자 옆에 무릎을 꿇고 목의 맥박을 확인했어요. 그녀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911로 전화해주세요. 저는 얼어붙은 채 지은이 남자의 머리를 뒤로 젖히고 심폐소생술을 시작하는 것을 지켜봤어요. 그녀의 움직임은 자신감 있고 정확했어요. 마치 이것을 여러 번 해본 것처럼요. 가슴을 누르고 누른 다음 2번의 숨을 불어넣었어요. 누르고 누른 다음 2번 더 숨을 불어넣었어요. 누군가 의료기호가 있는 빨간 상자를 가져왔어요. 제세동기예요. 지은이 빠르게 받아들며 말했어요. 공간이 필요해. 모두가 물러섰어요. 지은은 상자를 열고 2개의 패드를 남자의 가슴에 붙이고 기계의 지시를 따랐어요. 그녀가 일하는 동안 경기장이 조용해진 것 같았어요. 영원처럼 느껴졌지만 아마도 몇 분 후 남자는 숨을 들이쉬고 눈을 떴어요. 그의 얼굴에 색이 돌아왔어요. 경기장 의료팀이 들것을 가지고 달려왔어요. 그들이 남자를 데려갈 때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지은의 얼굴이 붉어졌고 그녀는 군중들에게 약간 고개를 숙였어요. 경기가 재개되었지만 저는 더 이상 게임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저는 계속해서 제가 본 것을 생각했어요. 지은은 제가 만난 가장 용감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제 머릿속에서 무너지고 있었어요. 마지막 휘슬이 울렸어요. 토트넘은 3-1로 이겼어요. 우리 주변 사람들은 환호하고 서로 포옹했어요. 저는 손이 아플 때까지 박수를 쳤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지은이 그 남자의 생명을 구한 장면을 되풀이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경기장을 나갈 때 지은이 돌아서며 말했어요. 배고프지? 근처에 정말 맛있는 한식당이 있어. 밥 먹고 가자. 음식 얘기가 나오자 제 배가 꼬르륵 거렸어요. 저는 한국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었지만 이제 호기심이 생겼지요. 우리는 서점과 세탁소 사이에 있는 작은 식당까지 6블록을 걸었어요. 문 위의 간판에는 한글과 그 아래에 서울 키친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어요. 창문에서는 따뜻한 노란빛이 비쳤고 누군가 문을 열 때마다 맛있는 냄새가 밖으로 풍겨나왔어요. 안에는 벽이 부드러운 녹색으로 칠해져 있었고 한국의 풍경을 담은 흑백 사진들로 장식되어 있었어요. 배경에서는 한국 음악이 조용히 흘러나왔어요.
몇몇 가족들이 나무 테이블에 앉아서 큰 접시에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이야기하고 웃고 있었어요. 미소 짓는 여성이 한국어로 지은을 맞이했고 그들은 잠시 대화를 나눴어요. 지은은 여기서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더 자신감 있고 더 편안해 보였어요. 우리 엄마 친구가 하는 식당이야. 그녀는 우리가 창가 테이블에 앉으면서 설명했어요. 런던에서 가장 정통 한국 음식이라고 할 수 있지. 저는 메뉴를 보았지만 단 하나의 요리도 알아볼 수 없었어요. 사진에는 많은 반찬들이 있는 다채로운 식사가 있었어요. 뭘 주문해야 해? 저는 약간 압도된 느낌으로 물었어요. 내가 알아서 주문할게. 지은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처음이니까 초보 수준으로 할게. 걱정 마. 그녀는 메뉴를 보지도 않고 두부김치와 모둠전이라는 것을 주문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돌아섰어요. 경기는 어땠어? 그녀가 물었어요. 손흥민 선수 정말 최고였어.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은 처음 봐. 그는 한국에서 영웅이야. 지은이 눈을 빛내며 말했어요. 모든 아이들이 동경하지. 음식이 도착했어요. 서버는 우리 테이블에 여러 개의 작은 접시를 놓았어요. 절인 것도 있고 신선한 것도 있는 작은 그릇에 다양한 채소들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끓는 찌개가 담긴 돌솥과 밝은 빨간색 김치가 올려진 흰 두부 접시, 그리고 작은 팬케이크처럼 생긴 파이가 쌓여있는 접시가 나왔어요. 이건 두부김치야. 지은이 두부 요리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는 두부 위에 올려진 밝은 빨간색 김치를 바라봤어요. 무서울 정도로 매워 보였어요. 아주 빨갛네. 저는 긴장하며 말했어요. 지은이 웃었어요. 보이는 것만큼 맵진 않아. 두부와 함께 먹어봐. 두부의 부드러움이 김치와 균형을 이룰 거야. 저는 작게 한 입 베어 물었고 눈이 커졌어요. 맵기는 했지만 또한 상큼하고 마늘 맛이 나고 어쩐지 상쾌했어요. 두부는 부드럽고 크리미했으며 김치의 열기를 식혀주었어요. 저는 그런 맛을 본 적이 없었어요. 맛있다. 저는 더 큰 한 입을 베어 물며 외쳤어요. 다행이야. 이번엔 모둠전. 지은이 말했어요. 저는 얇게 부쳐낸 전통 한국식 팬케이크 같은 음식인데 다양한 재료를 밀가루 반죽에 묻혀서 지져낸 거야. 모둠은 여러 가지가 섞여 있다는 뜻이라서 모둠전은 여러 종류의 전을 한 접시에 담은 걸 말해. 여기 보면 김치전, 고기전, 동그랑땡, 호박전이 나왔네. 고소하고 바삭해. 아마 마음에 들 거야. 저는 동그랑땡을 하나 집어서 맛보았어요.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그 맛에 매혹되었어요. 겉은 살짝 바삭하면서도 속은 촉촉하고 부드럽고 고기랑 야채가 완벽하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뭔가 낯설긴 했지만 익숙한 맛이기도 했어요. 약간 미트볼 같기도 한데 훨씬 더 정성스럽고 인상적이었달까요? 양념도 세지 않아서 재료 본연의 맛이 잘 살아 있었어요. 지은이 말했어요. 한국 음식은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해. 맵고 순한 것, 바삭하고 부드러운 것, 발효된 것과 신선한 것, 그런 식으로 말야. 지은은 미소 지으며 한국에서 자라면서 겪은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어요. 할머니가 매 겨울마다 모든 이웃들과 함께 엄청난 양의 김치를 담그던 방법, 그녀가 동네 거리에서 축구를 배운 방법, 그리고 해외에서 공부하면서 얼마나 가족이 그리운지에 대한 이야기요. 고향 생각이 많이 나는구나. 저는 갑자기 그녀의 런던 이전 생활이 궁금해져서 물었어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빛이 약간 슬퍼졌어요. 매일. 그렇지만 여기에도 너처럼 좋은 친구들이 있어서 괜찮아. 가슴속에 따뜻한 감정이 퍼졌어요. 가장 그리운 건 뭐야? 제가 물었어요. 물론 음식이지. 지은이 웃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 돌봐주는 방식도 그리워. 나는 시골에서 자라서 동네 사람들 모두가 서로 잘 알았거든. 그날 밤 집으로 걸어가면서 새로운 맛으로 가득 찬 배와 새로운 생각으로 가득 찬 머리를 가진 저는 내면에서 무언가가 변화하고 있음을 느꼈어요. 저의 오래된 생각들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고 그 자리에는 새로운 이해가 자라고 있었어요. 서울 키친에서의 저녁 식사 이후 저는 지은과 더욱 친해졌어요. 어느 비 오는 토요일 지은은 저를 그녀의 아파트로 초대했어요. 런던에서 공부하는 동안 함께 살고 있는 그녀의 이모와 삼촌은 따뜻한 미소와 뜨거운 차로 저를 환영해 주셨어요. 그들의 집은 생강과 제가 이름을 알 수 없는 무언가 달콤한 냄새가 났어요. 오늘 마침 김치를 만드는 날이야. 너도 함께하면 좋을 것 같아서 집으로 오라고 했어. 지은이 저를 부엌으로 안내하며 말했어요. 그녀는 우리 둘 다에게 앞치마를 둘러주고 제가 전에 본 적 없는 재료들을 펼쳐놓았어요. 배추, 한국 고춧가루, 마늘, 생강, 그리고 작은 발효 새우요.
이건 사실 간단한 버전이야. 그녀가 설명했어요. 우리 할머니의 레시피에는 15가지 재료가 들어가거든. 우리는 몇 시간 동안 자르고 섞고 웃었어요. 지은은 저에게 배추잎에 소금을 마사지하듯 문지르고 고춧가루 양념을 손으로 섞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시작하기 전에 지은은 저에게 고무장갑을 주며 이거 없으면 내 손가락이 몇 시간 동안 타오를 거야라고 웃으며 말했어요. 김치 담그기가 끝나고 나니 발효될 준비가 된 밝은 빨간색 김치 2병이 저희 앞에 있었어요. 며칠 후면 맛이 더 좋아질 거야. 지은이 조심스럽게 병을 밀봉하며 말했어요. 내가 김치를 만들다니 저는 자랑스럽게 빨갛게 물든 장갑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우리 아빠가 알면 깜짝 놀라겠다. 축구장에서도 상황이 변하고 있었어요. 며칠 후 연습 시간이었어요. 우리 팀은 수비와 공격으로 나누어 훈련을 하고 있었어요. 수비가 다가오자 지은는 순간적으로 오른발 뒤꿈치로 공을 툭 차 뒤로 보냈다. 이른바 백힐 패스였어요. 간단하지만 의외성을 가진 이 기술의 수비는 허를 찔린 듯 멈칫했어요. 공은 자연스럽게 뒤에 있던 팀 동료의 발 앞으로 굴러갔고 모두가 오! 하고 탄성을 질렀어요. 지은은 웃으며 말했어요. 어렵진 않지만 타이밍만 맞으면 진짜 멋져. 다른 팀원들은 곧 지은을 따라하기 시작했고 진지한 연습 열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일주일에 3번씩 지은과 연습했고 제 실력이 많이 향상되어 드디어 선발이 되었지요. 지은은 제가 전에 본 적 없는 기술들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녀가 한국에서 배운 특별한 발놀림과 상대팀을 혼란스럽게 하는 패스 방법 같은 것들이요. 연습 후 어느 날 저는 지은에게 솔직히 말했어요. 나는 예전에 아시아 선수들이 영국 축구에서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했었어. 너무 작고 지구력이 없다고 생각했었거든. 지은은 공 드리블을 멈추고 눈썹을 들어 올리며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녀가 조용히 물었어요. 지금은 그게 완전 잘못된 생각이었다는 걸 알지. 실력은 출신과 관련이 없다는 것도. 실력은 열정과 연습에 관한 거잖아. 너는 내가 만난 최고의 선수야. 지은은 미소 지으며 제 어깨를 살짝 밀었어요. 나도 처음에 영국 사람들이 모두 차갑고 불친절하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너도 나에게 그게 틀렸다는 걸 증명했는걸? 메이도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지은과 제가 점심시간에 함께 앉을 때마다 의심스럽게 지켜보며 거리를 두었어요. 하지만 여러 번 점심을 함께 하면서 그녀도 조금 변했어요. 어느 화요일 아침 메이는 점심시간에 우리와 함께 앉아 자신의 식판을 지은 옆에 놓았어요. 선물이야. 그녀가 도시락을 열며 말했어요. 안에는 집에서 만든 만두가 있었어요. 이건 교자라는 중국 만두야. 우리 할머니 레시피인데 같이 먹고 싶어서 가져왔어. 지은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정말 맛있어 보인다. 우리 셋은 메이의 만두를 나눠 먹었고 처음으로 우리는 어떤 긴장감이나 숨겨진 의미 없이 대화를 나눴어요. 그리고 며칠 후 메이는 실제로 지은에게 사과했어요. 그동안 못되게 굴어서 미안해. 그녀가 점심시간에 조용히 말했어요. 내가 성급했어. 지은은 메이에게 따뜻한 포옹을 해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 때때로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지. 그걸 바꾸려는 용기면 돼. 봄이 왔을 때 우리 학교는 국제문화축제를 열었어요. 다른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음식, 음악, 예술을 통해 자신들의 전통을 공유하는 행사였어요. 지은, 메이, 그리고 저는 한 가지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함께 부스를 만들자. 제가 제안했어요. 서로 다르더라도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거야. 우리 부스의 이름은 장벽 허물기였어요. 지은은 한국의 전통 의상인 한복을 입고 정갈하게 차린다도 체험을 진행했어요. 다양한 차를 소개하고 시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도 방법을 시연했어요. 여러 나라에서 온 학생들은 한국의 차를 맛보고 체험해보는 것을 즐거워했어요. 특히 오미자차라는 한국 차가 인기가 많았어요. 다양한 맛이 나고 감정에 따라 맛이 달라진다는 전설까지 더해 이야기하니 다들 흥미로워했어요. 메이는 중국의 붉은 장식으로 부스 한쪽을 꾸몄어요. 그리고 중국 서예와 종이접기를 시연했어요. 의미 있는 글귀를 직접 서예로 쓰고 종이접기로 귀여운 동물 모양을 만들어가는 체험 행사는 여러 사람의 눈길을 끌었지요. 그리고 메이 할머니의 만두를 나눠주었어요. 한 입 크기의 앙증맞은 모양과 풍부한 맛의 만두도 모두가 맛있었댔어요. 저는 클래식한 애프터눈 티세트를 준비했어요. 사람들은 보기에도 좋고 맛도 달콤한 티세트를 즐기며 대표적인 영국의 보드게임인 스네이크 앤 레더를 함께 했지요. 그 옆에는 축구의 고향 영국,
전 세계가 사랑하는 프리미어리그 섹션도 만들었어요. 간단한 축구 퀴즈와 EPL팀 유니폼 스티커 빨리 붙이기 게임을 진행하니 많은 축구 팬 학생 및 가족들이 참여했어요. 영국에서 축구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닌 문화 콘텐츠예요. 이를 여러 사람들에게 알리는 굿즈도 나누어 주었어요. 우리 부스는 최고의 문화교류 부문에서 1등상을 받았어요. 하지만 진정한 상은 우리가 쌓은 우정이었어요. 그날 저녁 우리 셋은 서울 키친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저는 제가 처음 축구장에서 지은을 본 날 이후로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는지 생각했어요. 내가 너희 둘에게서 무엇을 배웠는지 알아? 저는 물었어요. 뭔데? 그들이 함께 말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사람들을 진정으로 알기 전에 판단하는 거라는 거. 내 편견 때문에 최고의 우정 2개를 잃을 뻔했잖아. 지은은 한쪽에서 제 손을 꽉 잡았고 메이는 제 다른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넌 그 생각을 바꿀 만큼 용감했어. 지은이 말했어요. 그게 정말 중요한 거야. 그리고 그녀의 말이 맞았어요.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사만다가 아니었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에 대해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했던 소녀는 사라졌어요. 그 자리에는 새로운 사람이 서 있었어요. 우정은 어떤 국경도 넘을 수 있고 어떤 편견도 깨뜨릴 수 있으며 가장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이요.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